네, 안녕하세요. 10분 휴식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주 중요한 또 정보를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부장님이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상담, 또 코로나 유가족분들에 관한 상담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신민영 부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시면서 저 유튜브 들으시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짠 나름 콘티가 있는데 콘티대로 안 할까봐 굉장히 걱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 또 현재 우리 국민들 중에 확진자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또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규모가 확진자 규모가 벌써 22,000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국 단위죠. 그래서 어느 한 곳의 단일 기관으로는 이제 이 심리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는데 1월 29일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있는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포함해서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과 259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 이제 같이 통합심리지원단,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확진자와 가족, 유가족, 그리고 격리자 일반인 심리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의 이제 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접 노출이 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런 지침을 좀 만들고 배포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같이 취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메르스를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지침들, 아동을 위한 동영상, 이제 일반인 국민, 또 격리자, 확진자를 위한 지침을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보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또 질병관리청과 함께 다양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혹은 격리자 등의 관리 경향 동향은 어떠한가요,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통합심리지원단이 원래는 좀 이렇게 일을 좀 나눴었어요.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확진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은 그 해당 권역의 국립정신의료기관, 그리고 격리자와 일반인은 국립정신의료기관 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일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에는 저희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국립부곡병원, 그게 경상 권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권역에는 나주병원, 국립나주병원이 있고, 강원 권역에는 국립춘천병원이 있고, 충청 권역에는 국립공주병원이 있죠. 그래서 전국에 5개 권역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진료 기능을 하는데, 이제 세월호 이후에는 이런 재난 현장에 이제 공공 의료가 참여를 해야 된다. 특히 심리지원 분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립정신의료기관들이 이제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대규모 이제 사건에 많이 지금 그럴 때마다 이제는 의뢰히 참여들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은 격리자랑 일반인은 그 해당 지역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리하시고 확진자와 유가족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심리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을 했는데 이제 변수가 많이 참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22,000명 가운데 9,600명이 수도권, 8,600명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근데 80%가 넘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그런데 그 확진자분들이 천천히 발생을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6,000명. 수도권도 지금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5,600명. 대구도 이제
첫 번째 그렇죠. 환자가 나온 이후로 한 달 만에 6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약속한 대로 돌아가기에는 정말 이제 자원이 저희가 투입돼야 되는 인적 자원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감염병의 돼서 특성이네요, 그죠? 너무나 특성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한 달 만에 6천 명 이상이 막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 처음 시작이 된 건데 생활치료센터가 16개가 열렸어요. 16개. 거기에 4천 명을 이제 수용하는 규모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각 시설, 격리시설이건 생활치료센터건 간에 심리지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원, 인력들이 들어가고 심리지원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만으로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대구 광역 또 대구 이제 지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국립정신의료기관들이 그때는 인력들이 다 대구 경북으로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워낙 재난이라는 것이 참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감염병이 정말 특별히 더 저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감염병의 특성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몇천 명이 한꺼번에 생기면 한꺼번에 생긴 몇천 명을 동시에 상담해 주려면 특히 이제 1대1 상담하려면 몇천 명의 상담가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또 다른 어떤 재난이나 다른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과는 좀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든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어떤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료진이 하겠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현재 상담하고 있고 또 아마 상담하시면서 여러 관련 통계나 이런 조사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를 걸렸을 때 뭐 호흡기계가 어떻게 된 적이냐, 심리 지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심리 방역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 심리적 충격과 그 경과는 어떠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층이 다양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가족분들도 그렇고 본인 자신도 자기는 신의 심리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퇴소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태어나고 퇴소한 분들도 그런 분들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얼마 전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를 제일 많이 접해본 팀의 우리 신명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특히 이제 뭐 재난 경험자분들을 돌보는 그런 행정 직역에 계신 분들이 심리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서비스나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있구나. 관심이 정말 이제 어떤 표면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진심 어린 관심이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PPT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진 환자분들의 이제 그 심리적인 뭐 저희가 간이 이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중간 결과입니다. 보면은 저희가 예상하다시피 어떤 트라우마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59%, 60%에 달하시는 분들이 이 감염병에 내가 이제 걸렸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고도거든요. 지금 파란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이 경도, 중등도인데 뭐 정상이 아닌 범위를 이제 넘어서서 고도의 사실은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이제 보게 되는데 또 계속 추적 관찰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고 우울감도 이제 고도의 우울감을 보이시는 부분이 40%나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정신건강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분들이 받는 충격의 어떤 그 깊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옆에는 이제 이분들이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기록을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은 역시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제 확진 받았던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침습 반응도 굉장히 보이십니다. 내가 확진되셨습니다 하는 어떤 그 전화, 목소리, 문자 받았던 그 상황. 그리고 이제 TV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완치되신 분들도 요즘 뭐 재감염 뭐 이런 것들이 늘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후유증에 대한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나 소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6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뭐 복귀를 못 하고 있다는데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원래대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뭐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낙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확진자라는 것, 우리 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다 알아볼 것 같다. 그래서 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뭐 직접적인 비난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런 데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한테 전염시키거나 피해를 줬다는 내가 다녀간 뭐 업장이라든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고통들 또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2차적인 스트레스 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 아직도 복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로 인한 어떤 분쟁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좀 작은 걸로도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상시에 가깝고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2차 스트레스 원도 있고 의외로 격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이제 그래서 또 격리돼야 된다. 그럼 난 못 견딜 것 같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뭐 이제 그런 감염병과 관련된 이게 뭐 행정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선생님? 네.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특별히 좀 호소하는 걱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상담자들이 알아야 될 거.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분들이 좀 더 특별히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낙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염려를 하고 관심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오늘도 이제 외래를 보면서 이제 두 분이 다 완치되신 분이죠. 진료를 보고 가셨는데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도 좀 굉장히 주저하세요. 왜냐면은 내 주치도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려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좋지 않게 볼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른 억울함도 분명히 이제 있으십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이제 전염된 건데 나도 뭐 이런저런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건강도 아직 회복을 못했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어떤 기피를 당하고 뭔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정말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세요. 소가리를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말 뭐랄까 저희는 이제 좀 위로한다고 말을 좀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다 괜찮다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다행이지 잘 회복했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글쎄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그래 내가 잘 회복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생각하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더 이렇게 움츠려들고 더 이제 오픈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떤 확진자로 정말 어떤 네임택을 딱 씌워놓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좀 자기 검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확진자의 어떤 버바팀으로 보면요. 그 확진자 말 그대로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코로나의 낙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까요? 저는 굉장히 들은 바로는. 인상 깊었던 네. 좀 마음 아프게 좀 남았었던 말은 본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은 뭐 가게에 갔는데 그냥 빨리 가. 동네에는 좀 이렇게 뭐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빨리 가라. 이제 말도 섞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다녔던 병원에서도 이제 좀 박대를 당하신다든지 사람들이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 좀 떨어져서 얘기하라든지 뭐 그런 좀 그런 경험을 하시면은 직접적인 네. 나를 어떤 한 인간으로가 아니라 나를 한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바이러스 취급하는 그러니까 감염시키는 사람으로 감염원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 아까 도표로 보여주시면서 사실 고도 우울이나 저런 이제 충격의 영향이 저는 생각보다는 크게 네. 나온 거를 봤는데요. 네. 이분들이 경과는 어떨까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네. 예후 또는 퇴원 후에 네. 이제 확진자로 진료받고 퇴원 후에 이런 좀 정신적인 호소를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쭉 진행하고 뭐 이제 괜찮으시다라고 안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종결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병원을 다니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계 아니면은 지역의 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좀 한동안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종결을 하더라도 1개월, 3개월, 6개월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잘 지내시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지금 벌써 초기에 퇴원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그렇죠. 이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여느 재난 경험자분들과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또 회복들을 잘 하세요. 뭐 이를테면 저희가 참 인상 깊었던 어떤 분은 이제 젊은 남자분이셨고 아마도 이게 본인을 사실 드러내는 걸 굉장히 주저하시거든요. 저희가 전화로 상담할 때 본인 처음에는 이름도 잘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도 그냥 오히려 전화로 더 그래서 더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 이런 분통을 막 쏟아내시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우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당장 평가를 해보면은 저 트라우마는 고도고 우울도 고도고 자살 사고도 막 굉장히 이제 또 음전이 되시고 또 가족들이 막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해주고 직장에서 배려받으면서 또 빨리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희 상담하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내가 이제 사실 젊은 남자분이 누구한테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런 감정을 민낯을 잘 드러내진 않지 않으세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뭐 사실 이제 뭐 카드까지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회복하셨구나. 저희가 다 이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아주 고강도로 퇴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주 위험한 자살 사고나 이런 거에 빠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참 이 위기 전에는 건강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주변에 약간의 도움, 뭐 이를테면 누가 옆에 있어주고 말을 좀 들어주고 필요한 걸 좀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마리 삼아서 정말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으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잘 예측을 하고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천천히 좀 더디더라도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이겠거니 하고 있으시면 훨씬 마음이 덜 불안하게 회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회복하시지만 그래도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확진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확진자라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용어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약간 요즘에 환절기라서 감기 기운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섬찟섬찟하거든요. 혹시 아, 맞습니다. 내가 대중교통을 어제 어딜 갔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열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데 맞습니다. 혹시 내가 몇 번 확진자가 된다면 이라는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그런 느낌,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렇게 되는 건가? 내가 혹시나 누군가한테 이걸 퍼뜨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너무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네. 무서운데 나도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학회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지침에서 우리가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는 혐오를 되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참 많이들 이제 정말 전체적으로 지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이제 혐오나 뭐 낙인의 신호는 계속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말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전 세계가 중국과 우한에 대한 이런 혐오와 낙인이 있었고 네. 우리나라도 우한에서 오신 교민분들한테 아주 자칫자칫 그런 신호들이 이제 있었죠. 이제 또 저희 그 클럽에서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또 퍼졌을 때는 또 거기에 엄청나게 모였다가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되게 위축돼 계시는 모습들을 저도 살고 계시는 지인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마음 아프기도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교회 중심으로 퍼지면서 어떤 특정 종교의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다 이제 혐오를 조심해야 되고 확진자분들도 피해자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응원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게 되게 다들 많이 좀 애쓰시는 게 느껴졌는데 갈수록 그런 나도 지치고 화나는데 네. 그냥 나의 분노를 그냥 퍼붓고 싶은 사실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참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많은 국민들, 시민분들이 정말 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이게 뭐 어떤 국가적인 뭐 제약이나 어떤 법적인 걸로는 다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어떤 지금까지 잘해 왔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한동안 계속이 될 건데 그게 뭐 내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이 남은 기간을 우리가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확진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뵈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조심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억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는 어떤 그룹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친구들 다 마스크 벗고 어디 놀러 다닐 때도 나는 집에 있고 나는 조심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조심하면 가능성이 감염되고 전염할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100%는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보다도 이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이제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확진되신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좀 우리가 계속 좀 유념해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회복하고 그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다시 사회에 돌아와야 우리 사회가 진짜로 건강한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염이 되더라도 내 가족이 감염이 되더라도 나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그게 사회적인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심리사회적인 안전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다.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개인의 뭐 위생수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감염의 결과였다. 이런 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선생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 확진됐을 때 심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를 또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네. 코로나 확진자에게 심리적으로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확진자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격이죠, 충격. 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양성이다 할 때 그 충격.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살면서 그렇게 큰 병을 앓으셨던 분들이 아니신 경우가 많거든요. 많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몇 주 동안 뭔가 길게 입원을 한다든지 내가 몸이 되게 아프다든지 보통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처음 내가 정체를 모르는, 뭐 이게 무슨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건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 감염병을 역병이라고 보면서 얼마나 이게 터부시합니까? 그게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내가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타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그런 의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약, 그렇죠.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이제 감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네. 아파서 이제 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지병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혈압도 있고 피부에 질환도 있고, 나는 빨리 거기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2주 동안은 또 본인들도 굉장히 마음에 걸려 하시네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뭐 약간 개인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다들 한 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한 달간은 안 만날래요. 안 만나고 있어요. 사회적 고립.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세요. 음. 왜냐면은 안심치 않고 네.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타의적으로도 자의적으로도 여러 내가 행사하고 싶은 권리들이 되게 제약되는 데 따른 굉장히 그런 답답한 거, 억울함,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하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뭐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걸린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신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고, 이게 잘 회복하신 분들도 이게 뭐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지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네, 탈모라던가 어떤 탈모. 근력 저하, 이게 또 저희가 몸살 감기도 심하게 앓고 나면 네, 굉장히 네. 기력 딸리고 입맛도 없고 식사도 예전에 같이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게 남지 않습니까? 한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조금 더 길게 오는 거죠. 뭐 운동을 못하니까 근력 저하도 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상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신체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좀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이거 또 걸리면 나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런 불안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악순환에 되게 사로잡혀 계시는 경우가 이제 가장 사실은 심리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 계시는데, 어떤 실마리가 있으면 그걸 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어떤 것들 이제 잘 회복하시는 분들, 회복해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저희 이제 법화팀을 이제 보면 네. 가족도 직장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내셨겠죠? 근데 따뜻한 답장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하고 우리 다 괜찮다, 지지. 기다리고 네. 있다. 지지하는. 이런 지지. 뭐 이제 뭐 격리 아직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웃에서 뭐 감기약도 걸어주고 가고 뭐 먹으라고 뭐 또 반찬도 걸어주고 가고 이런 경험들. 사실은 이거를 행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분들한테 그게 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큰 사회적인 노력이나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저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일어나시는 거고 또 굉장히 실질적인 뭐 도움들 이를테면 뭐 아이들을 봐준다든지 또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모금을 해서 직장에서 전달해 준다든지 그게 충분한 액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충분한 액수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배려받고 있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사실 상담가의 역할도 그건 것 같습니다. 상담가가 내 말을 되게 주의 깊게 들어주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이분들이 되게 그런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고리 굉장히 좀 견고해 보이는 고리지만 의외로 작은 것으로 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 충격. 저도 사실은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초기예요. 열이 확 나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정이 쫘라락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그렇죠. 오만 가지 생각 들고 일단 검사는 했고 또 새벽에 그때 방송이 생방송이었는데 네. 이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갈 수 있고 양성 판정이 빨리 갈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병원 내부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빨리 알게 됐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음성인지. 근데 그때 이제 양성이 나오면 어떡하나부터 이제 그때 맞아요, 온갖 맞아요. 업무, 가족 막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때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든 일정 중지, 피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쨌든 양성 판정자가 감염자가 됐다는 것부터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면서 막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충격. 네. 그 충격이 일단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두려움, 일단은 또 제약, 이 제약,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어떤 국가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커피 사러 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럴 때 저는 한 통화도 안 온다. 감염 소식이 퍼지자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연락 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응원하고 그 다음에 진짜 뭐 문 앞에 또는 방 앞에 뭐 주고 가고 하면서 아 내가 우리 사회의 일원이었구나 이런 느낌으로부터 사실 이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선생님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어떤 확진자들의 심리적 경로가 이렇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가족들도 사실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누가 확진자 됐다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나가냐 걔를 어디다 맞아요. 뭐 이러면서 그런 막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족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았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뭐 들으신 얘기나 또는 권장할 사항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격리가 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같은 병실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생활치료센터에 같은 방을 뭐 배려해 줬겠죠. 근데 그걸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저희 많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제 뭐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 수발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막 다 같이 힘든데 뭐 그런 말도 못 하고 근데 서로 환자인데 네 그런 거죠. 근데 참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왜 그 어떤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쎄요. 저는 뭐 확진자분이나 특히 뭐 가족분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회복해야 그리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또 돌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거나 지금 사실은 내가 확진이나 격리가 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평상시보다 이를테면은 그런 내가 누굴 돌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내가 빨리 회복돼야
또 누군가를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제3의 어떤 가족의 입장에서 나는 뭐 격리도 안 됐고 나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 확진이나 격리가 된 내 가족이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상담할 때 공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감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진솔하게 잘 표현해서 저 사람한테 전달되도록 하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또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듣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도 글쎄요, 다른 나라 뭐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는데 막 말을 너무 이렇게 툭툭 하는 거죠. 아유 별거 아니야. 내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막 더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일하러 갔다가 감염이 되고 뭐 그래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속마음은 아닌데 되게 속상해하시고 서러워하시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본인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좀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어떤 감염이라는 경험을 하셨어도 확진자분들이 겪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짐작하지 말고 진짜 저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뭐가 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듣자, 듣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던 가족분들이 이참에 우리가 되게 사이가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방어가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숨겨왔던 그런 속내도 좀 내가 허심탄회하게 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동병상련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사실은 당신을 정말 걱정이다. 그리고 또 걱정하는 어떤 배우자를 보면서 마음이 또 되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라는 또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것이 어떤 작은 또 뭔가 이유로 그렇잖아요. 엉겅퀴었던 실타래가 또 풀리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가 의외로 또 그런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후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 나갈 것인가는 참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약간의 그 으슬으슬함, 열감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 이틀 동안 계속 뭔가 몸이 아픈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몸이 아플 것 같아서 운동을 해서 약간 근육통이 온 건데 이제 몸살인 건가? 라는 착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내일 수업을 가야 하는데 봐야 하는데 이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한번 검사 경험이 있네요. 검사를 받았어요. 이런 거구나. 제가 경험도 해보고. 근데 검사를 받으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음성, 양성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한 6시간, 9시간 걸리는 그 사이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그 순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많이 염려가 되고, 물론 지금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얘기를 하지만 저조차도 그 순간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디에 연락해야 되지 막 계속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혹은 그 가족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PPT를 좀 열어주시면은 일단 저희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지금 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라인 번호가 몇 번이죠? 02에 2204에 2204번에 0001번과 0002번이에요. 2204에 0001과 2번. 0002. 네. 뒤에는 외우기 되게 쉬운데 네. 2204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2204?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기관의 네. 9번이고요. 2204. 2204의 1번과 2번. 네. 이제 한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카카오 채널이죠. 카카오 채널을 이제 그때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막 늘어날 때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두 분도 아까 공통적으로 내가 몸이 좀 이상할 때 더 긴장도 되고, 근데 사실은 긴장할 때
몸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몸에서 반응도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막 숨이 뭔가 잘 편안히 안 쉬어진다든지 네. 목이 아픈 것 같다, 네, 열감이 네. 느껴진다든지 맞습니다. 통증, 뭐 어떤 긴장, 신체적인 근육의 긴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이완할 수 있는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좀 풀릴 수 있는 호흡법과 이완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것도 역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불안과 어떤 분노라든지 짜증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그런 비슷한 문제들에 이제 당면을 하게 돼서 행동 활성화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어요. 거기는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한 가벼운 활동, 아주 구체적인 예시인 거죠. 그래서 뭐 뭔가 무료하고 답답할 때는 자기 개발을 위한 뭐 어떤 활동들, 또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활동들의 예시가 있으니까 이런 것 중에서 정말 뭐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저희 뭐 제가 주변에서는 남자분들 중에 요번에 뭐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것도 네. 굉장히 좋은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내가 평상시에 수염을 길러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 면도를 안 해? 네네네. 오, 예를 그거 두개 좋네. 기르시는 거죠. 네. 네. 아. 네. 또 저 이제 면도하기 싫은데 진짜. 잘 됐네요. 아, 마스크를 네. 쓰고 네, 좋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 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발 관리라든지 스킨케어 같은 것들도 내가 평상시 온라인으로는 정보가 많지만 네. 평상시에는 뭐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뭐 시도해 본다든지 음. 집안의 어떤 정리들, 오래된 사진들 정리들 네. 이런 것들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가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 목록. 네, 네. 이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저 카카오 채널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카카오 채널에서 네, 네. 검색하면 네. 저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카카오 채널에서는? 아, 저기는 정보를 하시는 거고요. 1대1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네,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 상담은 전화, 네, 정보를 찾는 것은 카카오 채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을 해서 아, 한 네. 23일이면은 아마 구글 스토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아까 복식호흡과 근육이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뭐 모든 어떤 재난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슷하지만 네. 특히 지금 감염병 상황에서 더 이렇게 긴장 반응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안정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생각을 좀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 담아서. 네네 와, 네. 동영상과 뭐 음성 가이드 이런 것들을 담았으니까 네.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9월? 좋습니다. 한 22일에서 23일이면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추석 네. 선물로 딱. 그러네요. 네. 한 2년 동안 작업한 거예요. 와,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저걸 쓸 수 있게 네. 2년 동안 작업의 결과로 네, 네. 너무 잘 됐네요. 네. 이름은 뭔가요? 마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마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네, 저희가- 추석 때 가면서 다운받아서 보면서 추석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네. 마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우리를 달래준다. 아, 네. 그런 의미로 네, 너무 좋습니다. 부여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연휴 기간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네. 그때를 활용해서 네. 또 보는 것도 좋을 저도 것 잠이 안 올 같습니다. 때 저 호흡 명상 이거를 이제 3번 정도 리피트를 걸어놓고 네. 하면은 2번이 전 되기 전에 잠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불면에도 저도 효과가 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확진자 상담하고 그 가족도 상담해주고 또 확진자 유가족 상담도 네. 해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분과 그 가족분들 또 코로나 확진자 분들을 상담하는 그런 실무자 분들에게 우리 부장님이 네,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먼저 이제 확진자분들에게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적어도 당신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분이시다. 아. 그거를 꼭 기억하시자. 그런 말씀 네. 전해드리고 싶고
업무 종사자분들의 사실은 소진 문제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소진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조사를 저희가 해봤더니 한 16에서 30%가 고도의 어떤 소진이라든지 대리 외상 코로나 이런 관련 부분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네네네 의료진들. 의료진.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시급한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또 환자분들 돌봐 현장을 떠날 수가 그쵸. 없으니까 네. 유행이 또 되게 심해질 때는 소진 프로그램도 다 중단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장기적으로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감정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소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힘든 시간이지만 그걸 이겨낼 사람이다. 그걸 이겨낸 분이다. 라고 확진자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가족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전하고요. 또 이제 의료진 분들 지금 소진이 한 3분의 1은 네, 소진 상태다. 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소진이 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돌봄 관련된 실무진 분들도 의료진 분들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준비한 소진 치유 프로그램,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관별로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면 하는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확진자 상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가끔 문의하셨어요. 네. 아마 그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떠실지를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들으면서 이분들의 충격부터 진짜 유사 증상, 의심 증상이 있어서 이제 선별진료소 들렸다가 기다렸다는 그때의 그 순간부터 잘 떠올리면서 하면은 확진자분들이 심리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실무자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도움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김미림 쌤은 어떠셨어요? 부장님 이야기. 네, 굉장히 유용한 얘기들을 많이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왜냐면 저도 어쨌든 음성이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어딘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쉴 수 없는 상황인데 확인을 받아야 해서 받았지만 그 사이에 느꼈던 감정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 하나의 위로를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그 긴장을 할 때 정말 그 카톡 메시지 하나에 약간 좀 긴장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카톡 메시지였는데요?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요거 확인을 받아서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일적인 측면의 얘기를 했을 때도 카톡 메시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푹 쉬세요.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렇죠. 네.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해주지 않고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별 문제 없을 텐데 확인 받으면 마음은 좀 편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사실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것처럼 옆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말들을 조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고 확인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를 받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겁나잖아요. 그렇죠. 겁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인식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0분 동안 아주 유용한 얘기 해주신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신민영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물러났다가 우리 김미림 선생님은 다시 등장하시지만 이 확진자의 심리 이해와 상담법은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마음 챙김, 마음 돌봄과 함께 또 노래도 배우고 퀴즈도 푸는 그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추석맞이 서울시민상담대잔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